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한 학기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즉 한 학기 내용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별 강의 내용 속에 해당 용어가 등장할 경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과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영문 표기 머리 글자를 따서 유네스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UN 산하에 있는 기구입니다만은 1946년에 설립이 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상당히 황폐화되었고 정말 삶 자체가 피폐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즉 독일이나 일본과 대항해서 싸웠던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몇몇 국가가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것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 본부가 프랑스에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프랑스어와 그 다음에 영어로 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네스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무국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기관인 총회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성하는 가맹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네스코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네스코 협회나 각 나라의 유네스코 위원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용도로 이 유네스코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네스코에 가입되어 있는 각국이 펼치는 회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유네스코 총회라고 합니다만은, 이 총회에서 채택한 다양한 협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세계유산 협약이고, 또 하나는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 협약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협약이 먼저 만들어졌고 2003년도에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약 아니면 각 위원회라든지 관련 단체들을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고요. 또한 유네스코에 포함된 위원회도 있는데, 이 위원회 또한 유네스코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세계유산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평화로운 지구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구촌에 남아있는 다양한 유산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유산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안에는 월드 헤리티지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유산도 있고 자연유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유산 할 경우에는 자연유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추럴 헤리티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에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념물, 그 다음에 건조물, 그 다음에 유적지. 기념물에는 순수한 기념물 외에도 건축물이라든지 기념조각 및 회화, 고고유물 및 구조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예술적으로나 혹은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탁월한, 영어로는 outstanding, 보편적, universal value, 가치가 있는 유산, OUV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기념물의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조물, 두 번째는 건조물군입니다.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 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또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세 번째, 유적지여서 어떤 인공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소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혹은 고고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의 역사상, 또 그 다음에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유형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유산들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유산협약입니다. 정식 명칭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유산 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다. 나중에 2003년도에 이것이 문화유산만 따로 독립해서 협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형문화유산 협약입니다. 어쨌든 이 세계유산 협약은 1972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이 돼서 3년 뒤에 발효가 됩니다. 중국은 약 한 10년 후인 1985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운영 자금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세계유산기금, 즉 세계유산과 관련한 모든 어떤 돈의 문제를 이 기금에서 기금을 모금해서 이 기금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협약에 체결한 협약국들 중에서 미국이 가장 이제 많은 돈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본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금을 많이 내므로써 이 세계유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협약 당사국으로 구성한 운영기관인 세계유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가 세계유산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목록, 그 다음에 위험유산 목록을 작성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끔 유네스코와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 뭐냐면은 세계유산 후보로서 추천한 유산을 실제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평가하는 문화유산의 경우는 이코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국제자연보호연합이라고 하는 IUCN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코모스나 IUCN도 유네스코와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가는 것은, 신청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점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무형문화유산과 매우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관을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전략, 글로벌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정식 명칭은 세계유산 목록의 대표성, 균형성, 신뢰성을 위한 세계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전략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유산 분포의 지역적인 어떤 편중을 막기 위해서 1994년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적 편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크게는 남북 간의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그 다음에 동서양의 차이, 어떻게 바꿔 말하면은 세계유산 이 협약이 74년도에 체결이 되고 75년에 이제 발효가 되고 하면서 그 이후에 쭉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가들은 유럽 중심, 즉 서양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는 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세계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토대로 살아있는 유산, 그 다음에 문화적 경관이란 컬처럴 헤리테지가 아니라 컬처럴 랜드스케이프,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목록을 장려하고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작업 지침에서도 오늘날 존재하는 어떤 전통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글로벌 스트래티지의 주 목적은 지역 편중을 없애자, 지역적인 불균형을 좀 완화시키자,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코모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형문화유산, 문화유산을 현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유산을 현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유네스코 산하의 자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964년 베니스 헌장이 채택이 되고 65년에 설립된 NGO 단체입니다. 이 외에도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ICCROM도 있고, 그 다음에 이코모스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IUCN, 국제자연보존연맹, 특히 자연유산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이러한 자문기관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경관입니다. 1993년에 뉴질랜드에 있는 통가리로 국립공원이 처음으로
세계유산이 등재되면서 이때에 문화적 경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물론 문화적 경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산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에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작업 지침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점, 즉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를 포함한 것, 다음에 지리적인 어떤 제약이나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점,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적 경관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저는 아주 지금도 인상 깊었던 것이 중국의 계림 같은 경우, 예. 아주 멋진 문화적 경관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문화적 경관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 협약입니다. 정식 명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중국은 2004년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 협약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냐 하면은, 앞서 세계유산 협약이 채택이 되고 그 안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등재가 되면서 이 남북 간의 아니면 동서양의 불균형이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전략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됐고, 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에서 우리는 서양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물들이 교회라든지 아주 거의 대부분 석조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몬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석조 건물도 있지만은 목조 건물도 많고 또 흙으로 빚은 건물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의 유물들이다 보니까 오랜 역사와 함께 잘 유지 전승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유산 이외에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무형의 유산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에서는 유형 중심의 유산 등재가 아니라 무형도 같이 아울러서 등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사실 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추진할 때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고 그래요. 여기에도 무형문화유산 기금이 있습니다. 예, 무형문화유산 기금이 있고요.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고요. 또 여기에도 정부 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급보호 목록이고, 둘은 대표 목록이고, 셋은 모범 사례입니다. 자, 무형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전승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은 해당 유산은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산을 갖다 긴급보호 목록이라고 합니다. 대표 목록은 뭐냐면은 각국에서 유지 전승하는 무형 유산을 그 중에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범 사례는 뭐냐면은 이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체결되고 이 등재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실제 이 협약의 어떤 취지에 잘 부합이 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를
예, 모범 사례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목록 작성에는 세계유산과는 달리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유산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탁월함을 아니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형유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습이나 표상이라든지 표현물이라든지 지식 및 지혜를 의미를 하는데, 주로 이러한 것들은 세대 간, 이때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나, 그 다음 손자, 또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자연, 역사와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이 공동체와 아니면 집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은 그것을 전승하는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집단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고, 세대간 전성이기 때문에 연속성, 즉 역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왔다는 것. 유구한 역사와 함께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 즉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목록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인 목록, 즉 이것이 유네스코 등재 목록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정 단위가 좀 작은 성급이 있고, 현급이 있고, 국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무형문화재, 국가급이 있고, 시도 지정급이 있습니다. 중국은 좀 더 있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어떤 가시성을 정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의 중요성을, 중요하다고 그러한 인식을 높이는 것과,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간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 목록을 각국에서, 신청서를 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정부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것은 뭐 등재 가능하다. 아닙니다. 아니면, 이것은 조금 보류를 시켜야 되겠다. 등등,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이 등재되고 탈락되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위험유산 목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얘기합니다. 앞서 이 세계유산 협약에서 정해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미안 슥불 같은 경우, 폭탄으로 폭발을 한 그러한 사례다, 그죠? 이 무형문화유산에도 이제 그러한 사례가 폭파는 아니지만은 전승자가 없을 경우에 사라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보유 공동체나 당사국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위태로워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한때는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시돼서 이 무형문화유산 속에도 이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항목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형문화유산에도 이러한 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 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잠정 목록. 이것은 뭐냐면은 세계유산 목록 등재에 적합한 유산 목록입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대표 목록이 있는데 그 대표 목록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전에 미리 유네스코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유네스코의 대표 목록으로 등재할 우리나라의 잠정 목록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유네스코에 알려주는 것이죠. 네, 그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잠정 목록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모범 사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전개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 유네스코의 어떤 취지에 맞는 목표에 맞는 유산으로서 잘 보호, 육성되고 있는지 협약의 이념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실천을 모범 사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 정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것을 이제 약칭해서 이제 불렀습니다만은 베스트가 뭐냐?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조금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굿 프랙티스로 이렇게 명칭을 오늘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 사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산에 등재된 사례 중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좀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무형유산의 걸작선언. 네, 정식 명칭은 인류의 구비 전성 및 무형유산의 걸작에 관한 선언. 2003년도에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발효되기 전인 2001년과 2003년, 2005년, 즉 2003년에 협약이 체결이 되고 2005년에 발효가 됐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세 번에 걸쳐서 선정이 된 걸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약 한 90건입니다. 그래서 이 90건은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발효된 이후인 2008년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그전에는 인류의 구비전성 및 무형유산의 걸작으로 명명이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본 강의를 쭉 들어주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각 주별 강의 내용 속에서 또 중요한 개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문화산업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한 주별 강의에서 중요한 개념은 또 따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